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7만원 및 10만원 현금 지급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배려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단기적 현금 살포 방식의 정책은 겉보기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적 국가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현 정부의 현금 지급 정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왜 이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 지속 가능성의 심각한 위기, 국가 부채의 급증과 미래 세대의 부담 전가, 17만원 10만원 지급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막대한 재원을 소모한다는 점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은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결국 세금 인상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현재 세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 대비 5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반복될 경우 부채 비율은 더 급증할 것이다.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가 누린 일시적 혜택의 대가로 더 높은 세금 부담과 제한된 재정 여력을 물려받게 된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신용도 하락 위험. 막대한 재정 지출을 동반하는 현금 지급 정책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건전한 재정 운영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된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 민간 투자 위축,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결국 단기적 현금 지급으로 얻은 일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기회비용의 문제 더 중요한 분야의 투자 기회 상실. 현금 지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다른 더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투자될 기회를 박탈한다. 교육 인프라 개선,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사회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국방력 강화 등 국가 장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이 재원 부족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대한 투자가 뒤처질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 전체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정책 효과의 실효성 부족. 일회성 소비 증진의 한계. 17만원, 10만원과 같은 소액의 일회성 현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가계의 근본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생필품 구매나 단순 소비에 사용되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 더욱이 이러한 현금 지급이 반복될 경우 국민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며 소비를 연기하는 행태를 보일 수도 있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구조적 문제 해결 능력 부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들인 소득 격차 확대, 고용 불안정,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혁신 생태계 부족 등은 단순한 현금 지급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는 일시적 현금 지급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 교육 강화, 창업 생태계의 조성 등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기회 확대, 사회적 이동성 증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 동력 창출 효과 미흡. 진정한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 지급 정책은 기존 경제 파이를 단순히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가치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경제활동이나 혁신 노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건전한 경제 성장은 기업의 투자 증대,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데 현금 살포 정책은 이러한 근본적 성장 동력과는 거리가 멀다. 형평성과 공정성의 근본적 결함. 역진적 소득 재분배 효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진적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17만원이나 10만원은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고소득층에게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정책의 재원은 결국 세금을 통해 조달되며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면서 고소득층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불공정한 구조가 형성된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현금 지급 정책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정확히 타겟팅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실업자,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계층에게는 17만원이나 1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져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이라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적 연대의식 약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방식은 사회적 연대의식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상호부조 정신에 기반한다. 그러나 전 국민 대상의 현금 지급은 이러한 연대의식을 희석시키고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통합과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제구조 왜곡과 시장 메커니즘 훼손. 민간경제의 자율성 훼손. 정부가 반복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노력과 창의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건전한 시장 경제에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과도할 경우 이러한 메커니즘이 왜곡될 수 있다. 단기 소비 중심 경제 구조 고착화. 현금 지급 정책은 단기적 소비를 촉진하지만 장기적 투자와 저축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정기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개인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의존한 일시적 소비 증가에만 기대를 걸고 진정한 경쟁력 강화나 혁신 투자를 게을리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화폐 가치 훼손. 대규모 현금 살포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실질적인 생산 능력 증가 없이 통화량만 증가시키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현금 지급의 실질적 효과를 상쇄시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현금 지급 정책이 오히려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포퓰리즘의 본질과 정치적 계산. 단기 인기몰이를 위한 표 계산. 17만 원, 10만 원 지급 정책의 이면에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단기적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국가 정책이 장기적 국익보다는 단기적 정치적 이익에 종속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국가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 회피. 현금 지급과 같은 단편적 정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적 개혁을 회피하려는 안이한 접근의 산물이다. 진정한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사법개혁, 규제개혁 등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 효과를 보이는 현금 살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근본적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훼손. 포퓰리즘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다.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정책이 급변할 경우 기업과 개인의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려워지고 이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은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이러한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든다. 해외 사례를 통한 교훈. 남미 포퓰리즘의 실패 사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책. 실패 사례는 현금 살포 정책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단기적 인기를 위해 무분별한 복지 지출을 확대했지만 결국 재정위기, 하이퍼인플레이션, 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한때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했지만 반복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수차례 경제 위기를 겪었고 현재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한계. 핀란드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현금 지급이 고용 증진이나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확인되어 실험이 조기 종료되었다. 이는 현금 지급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의 구조적 접근. 반면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경제 선진국들은 일시적 현금 지급보다는 교육, 직업훈련,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책 철학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높은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교육과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17만 원, 10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 그 예산을 교육, 인프라 개선과 인재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우수한 교사 확보, 교육시설 현대화,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현금 지급 대신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 대중교통 확충, 의료 접근성 향상, 문화시설 확대, 공항과 녹지 조성 등은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자다. 이러한 투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 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규제 완화,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현금 살포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혁신형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등을 집중 육성하여 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7.4 선별적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전 국민 대상의 현금 지급 대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 통합적 복지 전달 체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의 전환. 현 정부의 17만 원, 10만 원 지급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재정 낭비, 형평성 논란, 경제구조 왜곡을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접근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일시적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교육 투자, 사회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선별적 복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단기적 인기몰이에서 벗어나 장기적 국익을 우선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 또한 당장 눈앞의 작은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과 후손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만 밝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다.